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급락하던 코스피가 반발 매수에 힘입어 나흘 만에 상승하며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반등에 성공하며 2% 이상 오른 65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외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에 소비 심리가 짓눌렸습니다. 이달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만큼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가계빚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특별한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거꾸로 해도 이슬이 전문가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명쾌한 지혜로운 또 제시를 한번 해답을 겪어보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증권사에서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아직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장세 흐름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우량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시점이 주식시장 반등의 시점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까지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과거 사스나 메르스가 발병했던 시기를 보면 확진자 수 감소세가 보이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이 왔다는 점 살펴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확진자 수 감소세가 언제일지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초가 곤두세워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내와 함께 잘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인하사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장을 잠식한 지 오래입니다. 굉장히 이게 확산, 지속이 돼가고 있고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테마주에 있어서도 그 모습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증시에서요. 이제 뜨는 업종은 다름 아닌 간편식품주가 강세를 또 내보이게 되면서 특이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 23일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였는데요. 이제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또 격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외부 활동 자제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품을 외부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산다거나 하는 식의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식품주 강세는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테마주 투자 현상인데요. 반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설 연휴 전후로 급등했던 마스크, 소독제 관련주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서운 게 참 테마주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관련주까지 현재 플러스권의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인데요. 코스피
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방어주는 그래도 짱짱하게 지켜가줬으면 좋겠는데 경기 방어주 함께 미끄러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100선을 간신히 그래도 좀 지켜내고 있었던 우리 장이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요.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클 정도의 조정이 또 펼쳐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제장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자, 외국인 엑소더스가 나타나면서 위기장에서 방어력을 뽐내야 할 통신, 에너지,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마저 크게 밀린 상황인데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이 무너진 까닭,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크게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봐더라도요. IT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 수급이 몰리는 흐름들이 계속되는 점도 경기 방어주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아싸는 아닙니다. 그래도 전문가들 낙폭이 큰 경기 방어주 계속해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서 회복세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부터 그 경기 방어주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낙폭 과대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력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경기 방어주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추이 팔로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납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큰 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산되고 나서요. 한 달 동안 2조 원이 넘는 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 악화 우려 높아진 데다가 달러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대거 투매에 나선 건데요. 코로나 사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업종은 제조업으로 1조 7,12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사태 진정 여부 그리고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를 확인하면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라라고 하니까 전략을 잘 수립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장세지만 그래도 인내라는 키워드가 오늘 인하사 소식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네요. 오늘 장 아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아싸인싸 소식도 코로나19 확산과 많이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주가의 바닥 예측은 어렵지만 우량주의 저점 매수 기회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테마주, 마스크주가 핫했었는데 이제는 간편식품과 관련된 주가 뜨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급락장이 연출되는데 코스피의 하락보다도 또 경기방어주가 더 많이 하락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다고 합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는 소식 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정말 제가 봐도 바닥 예측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봐도 사실 우량주를 이제 저점에서 좀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뭐 주식시장의 바닥이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간대에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늘에서야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사실상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또 우량주 저점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과거 사례를 좀 감안해 보면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감소하는 시점이 이 주식 시장의 반등의 시점이라는 점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코스피가 2,000선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코로나 관련 악재만으로 이제 2,000선 아래로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이슈 등이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어디가 정확하게 바닥이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 바닥은 이제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 반등은 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이제 사스나 또 메르스 때 이런 발병했던 시기를 보면 이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세가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난 뒤에 본격적인 반등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확진자 수 증가세가
중과세가 이제 둔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이제 2, 3월 발표되는 또 한국과 또 중국의 경제 지표 및 이제 경기 부양책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종합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때부터서야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반대로 보자면 이런 주식 시장 조정기가 우량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게 관건인데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금융시장 충격은 굉장히 좀 단기적인 충격이었고 중장기로 보면은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피하는 것이 맞지만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익이 많이 빠지지 않을 종목들의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를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좀 덜한 분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표적으로는 IT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이제 좀 피해야 될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여행주라든지 이제 항공주인데요. 이 전염병이 사실 발병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해외 출국 감소에 따른 또 이제 매출의 감소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좀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이제 또 여행자 수가 늘기는 힘들 뿐더러 그러한 부분들이 또 매출액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주도 섹터를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공주는 피해야 된다 당분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도 섹터로는 IT나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베스트 넘버 원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우선 반도체죠. 왜냐하면 이제 네. 국내 증시는 또 반도체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좀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높은 이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주가의 흐름이 지수랑 거의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장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동반 오늘 같이 이제 반등을 이뤄낸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32,0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생각보다 그 코로나19 확산이 좀 길어진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또 2,000 아래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단은 이제 26,000원에서 28,000원까지 좀 열어 놓으시고 이 사이에서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과대낙폭으로 또 코스피 지수 220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타 관점에서는 일단 32,000원까지는 또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장기적으로 매집 시에는 추가 조정 올 시 또 28,000원에서 25,000원 사이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주도 섹터 반도체주 중에서도 AP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체크하셔서 또 얼마나 올라갈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의 접근을 각각 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급락장이 연출됐습니다. 그래도 경기 방어주만은 좀 튼튼하게 지지 라인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코스피보다 더 또 하락을 했다고 해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이 종목도 사실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섹터들이 왜냐하면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오히려 타격을 가장 많이 좀 입고 있지만 네. 오히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쪽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코로나 공포가 좀 시장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낙폭이 큰 이 경기 방어주들 충분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굉장히 좀 무너진 까닭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또 내수 경기가 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런 정보기술, IT 등 이제 이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흐름이 계속되는 점도 이 경기 방어주를 또 외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한번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IT 등 이제 성장주들이 또 연초 이런 그런 상승장을 이끌 때 또 소외됐던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이런 코로나19 악재가 같이 터지게 되면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또 하방을 지지하던 투자 심리가 무너진 게 또 과도한 또 낙폭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이제 유독 굉장히 낙폭이 컸던 경기 방어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노릴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이럴 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요. 특히 이제 테마주들 따라가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그런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할 대로 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 고점에서
보시면서 신규 매수하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런 테마주들이 아니라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진 만큼 또 주식 시장이 또 회복기에 들어서면 또 주가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된 주식들을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슬이 전문가님이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금방 오를 수 있다. 이런 종목은 있을까요? 일단은 배당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아졌는데요. 6배에서 약 5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 초에 굉장히 좀 IT 성장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바람에 또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가 배당률이 약 3% 이상으로 지금 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배당주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다만 이제 투자 관점으로 또 장기 매직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SK텔레콤이라는 좀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눈여겨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5G 이동통신 비용에도 투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가 있는 이런 통신주들도 앞으로 성장성 기대가 좀 여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SK텔레콤의 올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이제 작년보다 약 10% 늘어난 1조 2,262억 원 정도인데요. 3개월보다도 약 12% 줄었지만 주가는 또 이런 실적 전망치 하락분을 반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코로나 여파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 또한 반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저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사실 시장 상승할 때도 그동안 하방으로 굉장히 좀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지금 전혀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겠고요. 일단 시장 상승 때도 가치 수급을 받아서 상승한 게 아닌 오히려 하락과 조정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상 밑으로 내려가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그 코스닥 5G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급등한 종목군도 굉장히 많은데 유독 대형주 5G 관련주에서는 수급을 못 받았던 그런 종목군입니다. 오히려 이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저평가 종목군들이 이 바닥에서 모아가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 회복기에 반등 충분히 나오면서 이제 우상향 곡선 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과감하게 25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당주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와 강원랜드를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시장이 회복 시에 반등 출현할 수 있는 종목 5G 관련주인 SK텔레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또 25만 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잠시 후 스탁세일즈에서 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슬이 전문가께서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완전 종목 상담 대잔치를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전화와 문자, 이 종목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 이슬이 전문가께서 오늘 아주 명쾌하게 종목 상담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저희 머니W 오늘 또 무료 방송 진행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진행했거든요.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9989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봅니다. 뉴로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손절가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그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요, 와, 에이스테크가 정말 에이스가 많네요. 48.34%의 수익률 챙겨가면서 짱짱하게 에이스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2위는 한글과 컴퓨터가 따라왔습니다. 22.66% 가지고 있고요. 자, 3위는 후성, 4위는 AFW고요. 5위 웅진싱크비까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베스트 포트폴리오에 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종목일까요? 오늘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이슬 전문가 바로 두 글자의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힌트도 굉장히 깔끔 쌈박합니다, 여러분. 게임 관련주인데요. 이제 3월이잖아요. 3월 되면 코로나가 조금 물러거라 했으면 좋겠는데 이 3월에는요. 신작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대잔치를 펼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작 게임 중에서 뉴 이그니션 2라는 게임이 3월 12일에 또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뉴 이그니션 2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디 게임 회사가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그 게임 회사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하는데 게임주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또 톡톡히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귀를 쫑긋해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슬 전문가와 그 스탁세일즈에서 매력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와 문자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문자 주세요. 이슬이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이슬이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웹젠입니다. 이 웹젠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풀 3D 온라인 게임 뮤 온라인을 시작으로 R2 등 다수의 PC 온라인 RPG와 또 모바일 게임 등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세계가 뒤숭숭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특별히 웹젠을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네. 초창기에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손소독제라든지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운송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네. 돌면서 테마도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이제 수혜를 또 그 상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군들, 즉 이제 상승 직전의 종목군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외출 자재 및 이제 통제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바로 이제 게임 관련주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사실 이 그 방송국 오는 길에도 평소에 비해 이제 길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거리가 있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네. 사실 이런 바이러스나 뭐 그런 전염병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 보통 외출을 굉장히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굉장히 좀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온라인과 그런 관련된 대부분의 섹터가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게임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데요. 네. 일단은 그 실제 게임 섹터 중에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총이 약 1조가 넘거나 이미 1, 2거래 대금이 또 이 수백억대 종목으로서 사실상 세력이 굉장히 핸들링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시총이 낮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또 매수하자니 위험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하기 쉬운 좀 테마부터 미리 선점해서 올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게임 관련주는 언제라도 좀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수급 순환이 돌아올 만한 섹터는 반드시 좀 게임 섹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웹제는 이제 또 시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조금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 종목은 5천억대로 다소 좀 높은 감은 있지만 또 핸들링을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또한 웹젠의 대표 대작 이제 IP뮤를 또 이제 이은 신작 게임이 3월 12일에 또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기관들도 꾸준히 매수해오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단은 마스크주에 이어서 손소독제, 교육주, 간편식품주 거기에 이제 바통 터치를 해서 게임 관련주가 또 상승을 할 텐데 그중에서도 시총이 5천억인 웹젠이 또 핸들링도 자유롭고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웹젠에서 중국으로 게임을 출시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이 악재가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제는 해소가 됐나요? 네, 그동안 이제 또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들자면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악재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또 주가 하락을 좀 불러온 그런 이유가 사실 그 2019년 7월에 이제 중국에 출시된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신규 다운로드 금지가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제 로열티 매출이 또 감소를 했고요. 이에 따른 또 4분기 또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주가는 이제 2018년 고점 대비 지금 현 주가가 약 60% 정도나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했던 실적이 또 기대 이상으로 나와주면서 이제 그 정령성전이라는 게임으로 인한 실적 우려 등의 그런 악재는 이미 좀 해소가 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히려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한중 관계로 또 신규 다운로드가 다시 한번 또 재개가 된다면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급등 요인으로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장기화될 줄 알았던 요소들이 오히려 좀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재론칭이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으나 올해 안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론칭 소식이 나온다면은 또 한번 다시 한번 급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작년에 정령성전이라는 이 게임이 중국에 출시를 했는데 금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신작에 따라서 주가의 그 반영이 상당한데 3월에 아까 출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들이 출시되는지 알아봤더니 자, 웹젠, 알트 모바일 등 다수 신작을 개발 중이고 실적 반등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올해 직접 개발한 가칭으로 알트 모바일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외에서 실적 성장과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고요. 또 뮤 이그니션 1도 잘 나갔는데 2를 이제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작 모바일 게임이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면 이제 계속 실적 반등을 이끌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게임들이 국내 외에서 이용자도 넓고 시장성도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큼 반영이 될지 그리고 지금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게임주는 오르려면은 지금 여태까지 모든 게임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그런 시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2020년 3월부터는 이제 신작 대전에 또 라인업이 또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IP 기반의 또 신작이 연달아서 정식 출시와 테스트 등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게다가 이제 모두 시장에서 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대작 PC
PC 게임을 모태로 한 신작으로 이 IP 확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웹젠은 이제 뮤 IP를 이용한 또 신작 PC 웹게임이 또 그 뮤 이그니션 2를 3월 12일에 정시 출시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해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돼서 약 2,000여 대의 서버를 운영할 정도로 또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기는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6년에 출시됐던 기존 게임은 이제 그 흥행 수명이 굉장히 짧은 그 PC 웹게임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또 4년 넘게 인기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이미 좀 증명된 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라고 보겠고요. 지난해 말에 사실 그 리니지 2M이라는 어떤 게임이 출시되면서 네. 인기를 한 번에 가져가면서 이제 맞아요. 다른 이제 인기 최고죠. 네, 관련 게임주들이 오히려 좀 수급을 못 받았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쓰나미를 피해서 또 한동안 멈추렸었던 신작들이 또 서서히 공개가 되고 있는 시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성과 또 게임 출시의 이런 시기적인 흐름 그리고 주가의 또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란 것까지 살펴보았을 때는 현재 구간은 충분히 이제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신작이 다수가 나올 것이다. 3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봄과 함께 신작도 오고 그렇다면 웹젠도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꽃 피우기 전에 새싹일 때 얼른 잡아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웹젠이었습니다. 이번에 웹젠을 갖고 오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판넬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웹젠 같은 경우는요, 이 게임주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코로나19에 따라서 외출 자제, 외출 통제가 나오게 되니까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업종들이 하나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운데 웹젠이 사실 2019년에 중국에서 진출을 했던 정령성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금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게 되면서 악재 하나가 풀려진 그런 모멘텀 생겨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주 하면 뭐니 해도 사실 신작입니다.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댈 수밖에 없는데요. 신작이 다수 대기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먼저 저희 지금 보시면 뮤 이그니션 2라고 해서 현재 사전 체험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게임주가 신작에 따라서 또 신작의 성과에 따라서 급등 가능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웹젠을 들고 나와주신 우리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마스크 잘하고 계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 증시도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게임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탑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가를 보면요. 웹젠의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기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잘 보이시나요?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도 좀 많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올랐다가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반사익 잘 받을 수 있을까가 이 테마 관련해서 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시장 읽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 모든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단기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장기화가 계속 돼가면서 테마들이 앞으로 신규적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한 수급들이 새로운 테마로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아직 조정은 이제 기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물론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또 차익 매물이 실현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료 자체는 이제 뭐 코로나가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료는 아직 살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데 이 웹젠에 대한 저점 매수 어떻게 하면 잘 잡을지 가격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좀 차트 추이를 보시면 이제 고점 대비 과도하게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월봉상 단기 바닥은 또 14,000원대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또 시장 조정과 같은 이제 각종 악재 속에서도 이 14,000원은 항상 좀 버텨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큰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밑으로 사실상 내려가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과 또 업계 저평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수혜 테마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보다는 좀 상승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 수급이 포착된다면 앞으로 2만 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게임주 웹젠 들고 와주셨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은지 저희 역시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웹젠 일단 시초가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기관의 수급이 조금만 더 뒷받침된다면 1차적으로 2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목표가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4,000원입니다.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웹젠 리스크 관리까지 짱짱하게 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게임주다. 웹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제가 끊는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60% 정도 되고요. 네. 12,100원에 매수합니다. 매수 평균가가. 네, 탑 엔지니어링이고 매수가는 12,100원이고 비중은 60%라고 하셨는데요. 예. 자, 지금 많이 하락해서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이슬이 전문가님께 마음껏 물어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종목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시국인지라 지금 모든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조금 상승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를 뚜렷하게 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좀 난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제 14,000원대죠. 네, 14,500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이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만약에 14,500원을 크게 돌파를 하지 못하시는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15,000원까지 최고점 돌파 지점까지 또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올라가느냐 이제 하락 추세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세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선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또 전고점 돌파 지점이 15,000원까지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탑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14,500원 지지 라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만약 그 정도 오시면은 절반 매도를 하시고 또 목표가 15,000원까지 나머지 분량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힘차신데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스트입니다. 아, 네, 그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18년 6월 15일 날요. 네. 18,200원으로 지인의 소개로 50%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 종목 진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스트 매수가 18,000원인데 지금 비중은 50%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예. 떨어져서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께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선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손절가를 좀 많이 놓치신 것 같아서 일단은 무조건 전량 매도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홀딩 의견을 좀 드리되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0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18,000원까지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하기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슈적인 거나 모멘텀적인 거나 굉장히 좀 부재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10,000원까지 단기 반등 크게 줬을 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스트가 지금 오르기에는 모멘텀이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단기 반등 시에 이제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를, 매수가가 지금 18,000원까지 안 올라가면 네네. 저희들이 목표는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됩니까? 네,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10,000원대까지는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10,000원대가 오면은 일단 18,000원대까지 그냥 기다리시기에는 굉장히 좀 기회비용이 많이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18,000원까지 또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서 올라간다라는 어떤 보장이 있으면 제가 홀딩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 10,000원 선에서 최대한 이제 지금 파시는 것보단 덜 손실이시기 때문에 10,000원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시고 일단은 주도주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IT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교체를 하시면 분명히 이제 꾸준한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슬이님, 전문가님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혹시 아스터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네. 여기서 무슨 악재가 있습니까? 사실 악재가 있을까요? 네.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삼자 배정이 아니고서는 거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유상증자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기업에서 돈을 받고 사실 주식을 판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이제 재무적으로 좀 적자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좀 보겠고요. 그래서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위험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 차익 줄 때 빠져나오셔서 좀 안정적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10,000원 목표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종목 교체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저기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보안주인데요. 네네. XM. XM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100원에 40% 갖고 있거든요. 네, 3,100원에 비중은 40%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일단은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세에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모멘텀이 굉장히 시장을 이길 만큼 강하다. 또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차트든 현재 차트든 좀 보시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 구간은 반드시 좀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도를 하실지 더 보유를 하실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차례 더 올랐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추세 자체는 하락은 아니고 조정 구간이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 실현을 좀 빨리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내일 좀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뭐 2주, 3주 정도 더 보셔도 된다고 했을 시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3,800원 돌파 이후에 3,900원까지도 또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니, 전문가님 그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주봉상으로 4,400원. 네. 주봉상 이렇게, 4,400원. 예, 그게 거기까지 갈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4,4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좀 충분하다고 보겠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900원은 이제 일봉산 단기적인 1차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3,900원을 강하게 돌파 시에는 4,000원 이상대 구간이 이제 4,300원에서 500원까지도 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향 혹시 그런 단기적인 관점이시라면은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조정 구간을 좀 거치셔도 괜찮다라고 했을 시에는 3,9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2차는 4,300원까지도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쌤 정리 도와드릴게요. 내일 매도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더 기다리고 싶다 하시면 3,900원 지지라인을 돌파한다면 4,300원에서 4,500원까지도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네,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하트 뿅뿅 해주신 우리 시청자님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희 전문가님 반가워요 라고 하시면서 5G 관련주죠. FR텍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살펴볼게요. 4,840원이고요. 비중은 15% 갖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꼭이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840원이었는데 오늘 FR텍 5,070원입니다. 와,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이 종목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 수혜 빼고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런 이제 대외 악재라든지 국내의 어떤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곧 내일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차례 더 슈팅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 자체가 안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나 이제 길게 가지고 가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2,000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관점으로 일단 5,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R텍 단기적으로 5,5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러 가지 문자가 뭐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등등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8984님께서 문자를 급하신 나머지 2개나 보내주셨는데요. 자, 실력이 대단하신 이슬희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라고. 이슬희 전문가님 팬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리플랜 여쭤봐 주셨어요. 매수가가 7,800원이고 비중은 4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리플랜이 오늘장 들어서 5% 가까운 상승폭 그려냈지만 매수가까지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볼 땐 추가 매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중이 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5%에서 10% 정도만, 네, 일단 소량으로만 조금 추가 매수해 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윗꼬리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추세 자체를 보면 아직까지 우상향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특히나 이 지지 라인대를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때는 아직까지는 내 반등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 최고점은 뚫을 만한 어떠한 재료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좀 노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대에서 비중 5%에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7,000원에서 7,500원대까지 충분히 지금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구간대를 좀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구간대에서 왔을 때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또 받쳐줘야지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일단은 목표가 7,000원에서 7,500원까지 잡으시고 잘 대응하시면 좀 손실 없이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리플랜 일단은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후에 7,000원에서 7,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문자함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평소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꼭 건강하게 우리 머니W 식구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